자, 그러면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 자, 우리 일단 요거 먼저 좀 펼쳐볼래? 크쌤과 함께 가는 내신 대비 OT 요거 한번 펼쳐봐 주시고, 오늘이 내신 대비라는 첫 수업이야. 그치? 그래서 첫 수업인 만큼 너희들한테 조금 어떤 식으로 내신 대비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해 주려고 해. 그래서 첫 번째 기출 분석, 두 번째 수준별 목표, 세 번째 내신 공부법이라고 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요 세 가지 테마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고등 내신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 것인가, 크쌤이랑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 네. 자, 기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요 칠판에다가 필기하는 내용들을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처음 대비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중등이랑 고등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인지하는 게 상당히 조금 중요해. 그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알아야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럼 볼게. 얘들아, 중등 vs 고등. 자, 중등 시험과 고등 시험. 방금 주원이랑 쌤이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중등 때는 유준이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사실 본문 암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A등급? B등급? 정도야. 받을 수 있어. 즉 성실함만 있으면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를 있다고 하고 성실함만 있으면 A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중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평가 방식이 어떻게 돼? 절대평가야. 그지? 즉 90점을 넘으면 A등급, 평균적으로 80점이 넘으면 B등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하지만 고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 주원아? 그치, 상대평가지. 상대평가라는 건 무슨 뜻이야? 너무 좋은 대답이다. 반에 만약에 30명이 있어. 그치? 그럼 1등부터 30명에 대한 점수를 쫙 나열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내가 반뿐만 아니라 학년으로 가면, 학년 뭐 100명이라고 치면 1등부터 100명까지 점수를 쫙 나열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퍼센테이지를 매겨서 자르는 거야. 1등급이 몇 퍼센트야?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10%. 2등급은 24%여서 총 누적 34%.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그 등급에 해당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만큼 내가 등수를 받아내야, 점수를 받아내야 고등 같은 경우에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요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A등급이 약 30%까지도 해당돼. 자, 요거 쌤이 한번 준 거 펼쳐볼래? 요거 한번 펼쳐보면,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도래윤 중학교 3학년 1학기 영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고 나와 있지. 이거는 쌤이 다 국가에서 공시하는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A등급 뭐라고 되어 있어? 29.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90점을 넘어서 30%나 가장 높은 등급을 받는 거야. 그지? 근데 고등 내신 옆으로 넘어가봐. 1등급이 이제는 우리 어떻게 되어야 돼? 10%. 그 다음에 2등급이 34%란 말이야. 등급 10%, 그 다음에 2등급이 24%여서 누적 34%. 자, 5등급제로 가면 2등급도 그리 높은 등급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9등급제로 따지자면 1등급이 몇 %게? 그렇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 다음에 2등급이 7%에서 누적 11%고 3등급이 12%가 들어가서 23%에 해당된단 말이야. 자, 4등급은 몇 %일까? 17%여서 40%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 오케이? 그럼 자, 잘 봐봐.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 즉 너희들이 이번 연도부터 받을 이 2등급은 이전의 9등급자의 2등급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왜 그래? 퍼센테이지가 달라졌으니까. 그치? 그러면 자 1등급이라 함은 4%와 7%가 합쳐서 요 정도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럼 2등급은 여기 다음부터 그치? 여기 1%랑 그 다음에 여기 12%랑 그럼 합치면 13%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11%. 그러니까 한 요쯤까지 있겠지. 그치?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학생들이 다 2등급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이전에는 2등급이라 하면 꽤나 잘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2등급이라 하면 뭐야? 4등급의 끝자락까지 걸쳐 있는 거야. 사실상 우리가 상위권이라고 한다면 보통 1등급, 그치? 중상위권이라고 한다면 2등급, 그 다음에 중위권이라고 하면 3등급부터 가는 거고 하위권은 5등급 미만을 원래는 이야기했었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 여기는 중상위권부터 중위권까지 그리고 약간 중하위권까지 걸쳐 있는 거야. 전 등급대가. 그치? 그래서 어때? 점수를 받기 쉬운 구조에서 애초에 평가 제도가 바뀌면서 점수를 받기 어려워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고등 내신 딱 들어갔는데 나는 A등급 받던 학생인데 그래도 나 조금 했는데 근데 갑자기 시험에 딱 들어가. 내 점수를 딱 받았어. 그랬더니 이게 뭐야? 엥? 2등급도 아니고 심지어 3등급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멘붕이 오는 거야. 멘붕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왜? 평가 제도가 바뀌었으니, 수치가 바뀌었으니 우리가 만약에 애매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만큼 낮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됐어? 자, 일단 요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자, 그 다음에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어. 조연아, 도래율 중학교 나왔니? 그러면 고양중 나왔어. 그러면 고양중에서 내신 대비 준비할 때 몇 과 정도 들어갔어? 교과서? 한 번 뭐 중간고사 본다 이렇게 했었을 때. 중간고사는 2과 정도 들어가고 기말고사는 3과. 오케이. 그러면 2, 3과 정도네. 그렇지?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라든지 혹은 추가적인 지문들이 있었나? 없었지. 대부분 중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과서 2, 3과 정도에 선생님이 분석해 놓은 프린트물 정도야. 근데 그 프린트물마저도 어때? 지문이 교과서 내에 있지. 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2, 3과에 해당되는 모든 지문을 많이 쳐주고 많이 쳐줘봐야 해봐야 정말 20지문? 특히나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 건 30지문까지도 나와.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에 대한 지문의 양이 고등학교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 어떻게 될까? 교과서만 등장할까? 아니야.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 우리에게 고등학교에 올라면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 3월 26일 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뭐야? 그렇지. 그치? 그래서 교과서도 등장할 뿐만 아니라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는 부교재 혹은 외부 지문까지 출제 범위가 이렇게 늘어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적 도래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조금 그래도 적은 편이야. 적은 편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땐 70에서 80지문까지도 학습을 해야 된다. 몇 배가 되는 거지? 그치? 거의 막 3, 4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3, 4배가 되는데 이걸 쌤이 왜 또 이야기해 주냐? 아까 쌤이 이야기했다시피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본문 통합기가 됐어. 그치? 본문 통합기가 됐어. 근데 고등학교에 되는 순간부터 영어는 본문 통합기는 곧 망하는 지름길이야. 명확하게 쌤이 이야기해 줄게. 다시 한 번 더. 본문 통합기는 뭐라고? 망하는 지름길이다. 절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학습법이야. 단, 지문을 암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문에 대한 논리를 암기함으로써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이 생각나는 건 완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공부인 거고. 그전에는 그냥 본문만 달달달달달달 암기했었잖아. 그치? 막 단어 달달달달 그 안에 못 얹고 막.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그 이유를 또 한 가지 이야기해주면, 자, 요거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볼래? 자, 왼쪽 이미지가 중등 시험이고 오른쪽 이미지가 고등 시험이야. 도래울 중 거고 도래울 고입니다. 오케이? 자, 차이가 느껴지지? 차이가 느껴져.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시험이 어땠어? 상당히 쉬웠어. 어느 정도의 어휘를 알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독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매우 쉬운 수준이었다. 그지? 하지만 고등학교 오른쪽 봐봐. 으악! 지문의 길이부터가 달라. 문장이 한 지문에 못해도 8, 9문장은 들어가 있어. 이러니 내가 이걸 어떻게 달달 암기하겠어. 그지? 심지어 물어보는 이 문제에 필요한 사고 과정은 지문에 대한 내용만 너가 다 알고 있니가 아니라 흘러가는 논리에 맞게 너가 문제를 풀 수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즉 그게 모의고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 이제는 본문 통합기가 불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기출분석에다가 일단 적어봐. 어떻게 된다? 1번 포인트. 생각보다 어떻다? 내 등급이, 나의 첫 등급이 뭐 할 수 있다? 낮을 수 있다. 쌤이 이걸 왜 인지시키냐면 너희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반복해. 쌤이 10년도 넘게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특히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나 잘했는데 1학년 때 등급이 안 나오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다른 학원 가봐야지. 똑같거든. 거기서 또 나 분명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왜 자꾸 안 나오지? 학원 문제 또 옮겨. 이러니까 어떻게 돼?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철새라고 불러. 혹시 요즘에 한창 유행했었던 티처스 봤어? 티처스.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철새 학생들은 곧 망한다. 왜 그래? 그 선생님도 저 선생님도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다 잘 가르치는 쌤들인데 학생들이 어떻게? 봐봐. 그 쌤이 그러면 전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학생의 등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앞에 스타트만 도입부만 살짝 듣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거기서 도입 듣는 거야. 또 도입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야. 수학 때 맨날 앞단원만 풀고 다른 거 또 배우고 앞단원만 풀고 또 그러니까 뒤에가 안 되니까 그냥 수포자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말하는 거 첫 등급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나의 수준이다. 이걸 먼저 메타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을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이해됐어?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어떻게 공부가 계속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여기서의 포인트. 이제는 본문 통합기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본문 통합기가 아니라 내가 단어를 암기하고 문법을 이해해서 구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기반해서 이 지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 지문을 내가 논리적으로 4단계로 나눴을 때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 지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내가 변형 문제의 코드를 이해해서 출제자는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본문 통합기는 이제 절대로 불가능해졌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한번 봐볼래? 요거 뒤에 페이지. 자, 학교별 기출문제의 차이라고 되어 있지. 요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들 도래울고도 있고 향동고도 있고 서정고도 있고 행신고도 있고 등등등 덕양구에 총 15개의 고등학교가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는 도래울 고등학교니까 도래울고에 대한 문제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분석. 특히나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도 바뀌고 선생님들도 5등급제로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시기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데이터도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뭐야? 기출문제야.
얼마나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져 있고 그에 대한 우리가 대비가 전략적으로 잘 되냐 못 되냐가 나의 내신 첫 등급을 좌지우지한다고. 이랬어. 그리고 내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비중도는 입시에서 훨씬 더 높아졌어. 왜? 고1이 상평이 대부분이거든. 상평. 3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절평 과목들이 그래도 조금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1 내신이 곧 대입 입시 결과다. 뭐 이런 말까지 있는 요즘 추세야. 흘러가는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출문제 분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보면 자, 한번 봐봅시다. 자, 도래열고등학교 문항 형식이라고 나와 있고 객관식이랑 주관식으로 나와 있어. 자, 객관식 몇 개 있어? 총 몇 문항? 그치, 28문항이고 그 다음에 주관식이 몇 문항? 그치, 2문항이어서 총 30문항 정도가 도래열고는 출제가 됩니다. 다른 학교들 보면 향동고 23문항, 서정고 24문항, 행신고 26문항. 도래열고의 문항수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도래열고는 문항수가 비교적 많다. 즉, 내가 풀어야 할 시험 문제가 더 많으니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되면 시험 시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거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문항 난이도별 유형 분포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그치? 자, 이게 뭐냐면, 오늘 주원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처음 왔으니까, 문항 유형에 대한 설명을 쌤이 좀 간단하게 좀 해줄게요. 자, 레벨 1 문항은 말 그대로 레벨이 가장 쉬운 문항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 위주로 내신 문제도 출제되지. 고등학교 올라오면 단 한 가지 다른 점, 어법 문제와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고 비중이 높다는 거. 오케이? 그거 말고는 어쨌든 학교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기반으로 낸단 말이야. 문제 형식이. 자, 레벨 1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들이 뭐가 있을까? 가장 쉬운 문제, 안내문. 자, 이거는 곧 있을 모의고사도 중요하니까 한번 적어보시고, 안내문, 또 도표, 내용일치, 뒤에 43번, 45번 장문 파트에서 나오는 가르치는 대상, 그 다음에 우리 앞쪽에 나오는 심경 분위기, 자, 요 문제 유형들이야. 이 문제 유형들은 어때? 가장 쉬운 문제 유형들이어서 독해력도 해석력도 둘 다 합니다. 오케이? 자, 문제를 나누는 기준은 해석력과 독해력으로 레벨을 나누는 거야. 됐니? 천천히 적어봐. 쌤이 빠르게 달리진 않을 테니까. 첫 OT 시간이니까. 자, 레벨 2 유형 볼게. 자, 요 문제 유형들을 우리가 열심히 풀고 난 다음에 사실상 어때? 그 다음 레벨의 난이도 문제 유형이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대입 파악 유형이야. 쌤, 대입 파악이 뭐예요?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라고 해서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나 주장이나 요약문과 같은 문제 유형들을 우리 대입 파악 문제 유형이라고 해. 왜? 결국엔 이 문제 유형들은 다 보면 한 문장으로 요약된 지문의 선지를 골라내는 거잖아. 그치? 얘 같은 경우에 어때? 해석력도 조금 어려워져. 그 다음에 사고력, 즉 독해력도 조금 어려워져. 중이야. 그치? 그 다음에 레벨 3는 간접쓰기 유형입니다. 간접적으로 쓴다. 순서 배열.
다른 문제 유형들은 하나의 지문이 그냥 쭉 적혀져 있고 글을 읽어내려가면 됐다면 얘는 마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글을 쓰는 것처럼 순서를 배열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간접쓰기 유형이라고 이야기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문장 삽입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 골라내는 유형이 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해석력 자체가 비교적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는데 독해력이 어때? 상당히 어려워진다. 왜? 나는 이제껏 계속 쓰여져 있는 지문을 그냥 읽어내려와야 됐다면 얘네들은 명확한 출제자의 코드가 존재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론을 우리가 조금 훈련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사고력이 조금은 더 어려워진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대망의 빈칸 추론. 그 다음에 21번에 나오는 함의 추론. 그 다음에 어법 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등을 우리 레벨 4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 상위권 학생들이 맞춰야 할 문제 유형들이겠지. 얘는 당연히 다 상상이다. 됐어. 일단 요거 정리됐다면, 자, 이제, 그러면 도래열고 같은 경우에는 요 레벨별로 어떠한 비율의 출제가 나오는지가 또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할 거야. 자, 특징은, 자, 레벨 1 보면 총 몇 문제 나오니? 10문제 나오죠, 10문제. 이 레벨 1에 심지어 10문제가 나와. 10문제. 비율로 따지면 총 33%야. 즉 3분의 1이나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쉬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문제 유형을 우리가 풀려면 뭐가 되어 있기만 하면 되냐? 정확한 해석만 할 줄 안다면 이 문제 유형은 당연히 맞출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해석이라고 꼭 적어두고 우리의 첫 번째 공부 목표는 또 해석이 되어야 함을 도래울고는 특히나 유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레벨 2 문제 유형들, 레벨 3, 레벨 4 문제 유형들은 비교적 다른 학교들과 비슷하게 조금 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야. 오케이? 그래서 레벨 1 유형이 조금 이렇게 많이 출제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 도래울고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비교적 시험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근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학생들이 점수가 평균적으로 더 높다는 거고 점수가 높다는 건 학생들이 등급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사실 내가 한 문제 한 문제를 틀리면 틀릴수록 도래열고에서는 어떻게 된다? 점수가, 등급이 쫙쫙 내려간다. 오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기준에 했었을 때 한 문제 플러스 서술형 부분 점수 맞았을 때 1등급. 거기서 하나라도 더 틀리면 바로 2등급, 3등급으로 쭉쭉 떨어졌었어. 그래서 도래열고 같은 경우에 우리 더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함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돼야 할 부분인 거고 자, 그러면 이 기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넘어가 봐. 뒤로 넘어가 봐. 수준별 목표라고 되어 있지. 자, 이제 거기다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우리들의 목표는 얘들아 최근에 유진아 우리 저번 주에 모의고사 대비해가지고 학원에서 직접 모의고사 풀어봤잖아. 그치? 근데 어때? 생각보다 어려웠지. 그치? 주원이도 혹시 모의고사 좀 푼 적 있니? 고등학교 1학년 거? 혹시 쌤한테 점수 여기다 한번 조금만 적어줄 수 있어? 대충? 점수 몇 점 나죠? 혹은 등급이나? 오케이. 자, 딱 우리들의 수준은 비슷해. 다들 비슷하단 말이야. 자, 상위권이라 하기에는 아직 실력이 부족한 상황. 그지? 그건 문제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의 수준에서 맞게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상위권에 해당되는 우리의 문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요 정도쯤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내신 대비라는 게 사실상 중요한 건 학교별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얼마만큼 비중도를 가지고 내가 내신 대비를 들어가느냐 학교별 대비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수준이 나눠지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야. 반이 최소 3개 이상으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월, 뭐 수반, 뭐 화목반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 그래서 지금 되려 적은 인원이지만 되려 반을 나눈 이유는 뭐야? 너희들에게 보다 전략적인 학습. 내가 가장 맞춰야 할 문제 유형들을 맞추고 점수가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해야 될 내용은 여기야. 오케이? 여기야. 자, 그래서 거기다 적어봐. 레벨 1에서 3 표. 레벨 1에서 3. 됐니? 자,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쌤이 말한 것처럼 이 안내문 도표 내용일치 같은 문제들은 내가 정확하게 해석만 하고 난 다음에 해석된 한글과 영어를 어떻게만 하면 돼? 비교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일단 해석이야. 내신 대비를 너희들이 들어갔었을 때 이번 내신이 끝날 때쯤 시험을 보기 전쯤 모든 지문이 단 하나라도 해석이 안 된다. 뭔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럼 우리가 완벽한 대비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첫 번째 단어, 진짜 내신 대비 지문에 있는 건 다 외우겠다. 라는 목표성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단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문이야. 자, 문법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법과 구문으로 나눠져. 어법은 말 그대로 이런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적 지식을 칭하고, 구문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문장 구조, 문장 성분에 맞게끔 내가 나눠서 딱딱딱 해석할 수 있는 문법 실력을 가지고 있냐? 그게 바로 구문이야. 그래서 내가 해석을 먼저 할 수 있게끔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레벨 2 문제 유형 요건데, 자, 레벨 2 유형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뭘 파악하면 돼? 주제를 파악하면 돼. 오케이? 주제. 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해당 지문의 한 문장으로 요약된 주제를 내가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알고 있느냐 없느냐야. 그걸 알고 있으면 대입 파악으로 나온 문제 유형들을 우리가 맞출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레벨 2 내가 딱 공부가 끝나면 이 지문 보자마자 이 지문에 대한 내용 이거였어. 주제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거야. 라고 내 입에서 튀어나오면 무조건 다 맞는 거야. 이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래서. 자, 그 다음에 레벨 3. 레벨 3 문제 유형들. 요 같은 경우에 자, 간접쓰기 문제 유형은 상당히 중요한 게 문장 간의 유기성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무엇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논리 구조.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논리 구조를 분석해서 쪼개볼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책 펼쳐볼래, 얘들아? 쌤이 나눠준 그거 교재야. 우리 앞으로 같이 공부해야 할. 너무 예쁘지 않아? 앞에? 감성 터지지? 학생들한테 어그로 제대로 끌리겠어, 이거. 그지? 너무 예뻐. 이거 우리 메이슨이 만드신 건데, 너무 예뻐, 진짜. 자, 얘들아, 조금 넘어가다 보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렇지, 멈춰. passage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그 밑에 뭐가 정해져 있냐? title, summary, logic flow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타이틀이 말 그대로 주제고 summary 같은 경우엔 요약문을 위해서 나와 있는 거야. 요약문. 그 다음에 logic flow가 뭐야? 요 논리 구조를 분석해 놓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두 가지에 대한 대비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이해됐어? 그 다음에 사실상 뭐 빈칸 추론을 위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공부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단계적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왜? 어차피 선생님도 문제의 난이도를 설정해서 내시잖아.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굳이 한 문제 2점, 또 다른 문제 2점인데 어려운 문제 맞추려고 1시간, 2시간씩 쏟는 것보다 나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30분을 쏟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이고 맞는 학습이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레벨 4나 다른 문제 유형들에 우리가 너무 목맬 필요 없이 명확하게 일단 내가 해야 될 부분만 먼저 정확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봐. 마지막 세 번째 요거 내신 공부법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출에 대한 분석의 흐름을 너무 잘 해주셔서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걸 목표로 공부해야 될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how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여기 내신 대비 공부법 세 번째 페이지 요거 한번 넘어가 볼래? 그럼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적혀져 있지? 자, 그게 바로 단계별 학습이라는 거야. 내신 지문에 있어서 단계별 학습이야. 이거 지우지 말고 그냥 바로 이야기해 줄게. 자, 1번 뭐라고 적혀져 있어? 해석이라고 적혀져 있지. 그치? 해석이라고 적혀져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내신 대비의 한 지문을 배웠으면 너희들 머릿속에 체크 포인트야. 내가 이거 해석되나? 이거 먼저 하는 거야. 자, 해석이 안 되는 이유 단 두 가지야. 뭐랑 뭐? 옆에 보면 단어랑 문법이라고 적혀져 있지. 얘들아, 이제 앞으로 너희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요 단어는 어떻게 하면 좋냐? 자, 쌤이랑은 약속해줘. 쌤이랑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약속을 해줘. 단어는 초록색 형광펜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앞으로 너희들 다 칠해올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 다음에 이 구문, 문법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칠해올 거야. 왜 이렇게 하냐면 내신 공부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문을 봐야 되지. 복습을 해야 되지. 근데 그냥 연필로 대충 필기하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복습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뭘 어떻게 그때 생각하면서 이 지문을 뭐 필기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복습을 하려고 해도 못하겠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어떻게 해야 돼? 나눠놔야 돼. 내가 어떠한 것을 어떻게 칠해서 한 번에 봤었을 때 내 눈에 쏙 들어와야 복습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모르는 단어 앞으로 어떻게 한다? 초록색 형광펜으로 칠하고 모르는 단어 뜻 쓸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야? 모르는 구문이나 문법이 있으면 파란색으로 형광펜 칠해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 모른다. 해석이 안 된다. 혹은 문법에서 이게 중요하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파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오면 된다는 겁니다. 됐어? 그 다음에 레벨 2. 뭐야? 주제 정리지? 그치? 이 문제 유형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레벨 2 유형들 맞춰야 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한다? 만약에 주제 지금 쌤이 타이틀이랑 서머리로 다 정리되어 있지? 근데 만약에 주제문이 본문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노란색으로 형광펜. 여기도 형광펜 노란색으로 칠해주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내 머릿속에 어떻게 하는 거야? 색을 통해서 라벨링을 다 하는 거야. 초록색 단어, 파란색 내가 문법 몰랐구나. 주제 노란색이구나. 이게 핵심 문장이구나. 이 지문에서의. 자, 그 다음에 논리 구조 같은 경우에는 레벨별로 그 지문에 로직 플로우를 따라서 우리 하겠지만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 논리 구조가 모의고사와 같지 않아서 명확하게 나누기가 다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 지문 구조상 그래. 지문 구조상. 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짧게 딱 한 지문으로 이 사람의 필자가 원하는 말을 쭉 한단 말이야. 그 전달하기 위해서 뭐 맨 앞에는 일반화된 문장 되고 그다음에 뭐 예시를 들고 뭘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논리 구조가 조금은 다소 명확하게 나눠지지만 교과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 그냥 이야기를 쭈루루루룩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패시지 안에 완벽한 논리 구조가 나오긴 어렵지만 우리가 최대한 만약에 요거는 수업에서 짚을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짚을 거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거만 수업에 잘 따라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 문법에 대한 빈출 포인트 예측하기라고 되어 있지. 그지? 자, 거기다가 이제 얘도 파란색이라고 적어 주시고 파란색 형광펜질을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쌤이 아까 나눠줬던 요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어딨냐. 자, 요거 다시 가보면
자, 어법 몇 문제 되어 있어? 세 문제, 서술형 두 문제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모의고사와 달리 모의고사는 어법이 한 문제만 출제되지만 내신에서는 어법 문제가 비교적 더 많이 출제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법 문제 대비도 필수적으로 필요해. 내신 대비할 때는 더더욱이나. 그래서 앞으로 어법 문제에 대해서 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어려운 어법 포인트들은 어떻게 할 거야? 수업하면서 설명해 줄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파란색 형광펜 칠하고. 왜? 쌤이 설명했다는 건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미리 파란 색깔 형광펜 칠해서 문법, 어법 요거 나오겠거니 해주면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마지막 5번. 자, 변형 문제 예측인데 사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하진 않을 거야. 오케이? 지금 하진 않을 거지만 쌤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으면 만약에 되는 부분들 조금 있으면 조금씩은 전달을 해주긴 할 텐데 중점을 두고 수업하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5번 변형 문제 예측은 1, 2, 3번이 너무나도 쉽게 되는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단계야. 1, 2, 3번이 너무 쉬워. 나는 지금 단어 딱 지문 들어가자마자 뭐 다 알아. 웬만한 거 다 알고 한번 쭉 읽어보니까 주제 이런 내용이네. 내용 정리도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학습한 지문을 기반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된 건지 출제자의 코드를 이해하고 그걸 예측하는 문제 그 단계가 우리가 내신 대비의 최종점이거든. 오케이? 최종점인데 우리가 요거는 쌤이 조금 힘을 빼긴 뺄 거다. 우리에게 지금 단계별 학습이라는 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앞으로 쌤이랑 내신 들어가게 되면 오케이? 내신 들어가게 되면 학습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 오늘 OT 시간을 통해서 좀 전달을 했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고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조에 딱히 궁금한 거 없어? 유진이도?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우리 내신 한번 잘 대비해 보는 걸로 하자. 오케이? 잘 내신 대비해 보는 걸로 하고 쌤이 내신 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있어. 뭐냐면 단어야. 이게 단어야. 단어는 무조건 암기와야 돼. 왜? 내신 대비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나올 문제가 유출된 모의고사와 다름없는 거야. 그치? 모의고사는 우리가 지문 아무것도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치? 근데 내신은 어때? 다 알려주잖아. 무슨 지문이 나올지, 쌤이. 그럼 거기서 내가 완벽하게 해석하고 들어가면 어느 문제로 나오든 어느 정도 내가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모의고사 풀 때 어때, 너희들? 모르는 단어 나오면?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어때? 해석 튀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사고가 안 돼. 뭐가 뭔지 모르겠어. 으악,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 그냥 틀려버리는 거. 근데 만약에 내신 대비 들어갔는데, 내신 시험 딱 들어갔는데 모르는 단어가 없어. 그럼 어때? 어떤 문제 유형으로 나오든 사실상 내가 풀어볼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답률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신 대비는 성실하게 완벽하게 단어를 외워주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야. 이해됐어? 그래서 단어에다가 꼭 우리 한번 지금 뭐 형광펜을 칠하든 별표를 하든 한번 해봐. 지금 단어. 그래서 단어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너희들이 명심해 주시고 우리 내신 대비 쌤이랑 다음 주부터는 요거 본문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이랑 지금 첫 수업이고 두 번째 수업은 이 본문 뒤쪽 파트를 조금 해주실 거야. 다른 선생님이 유진이는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코티칭을 선생님 말고 또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다음 부분을 할 텐데 오늘 일단 쌤이랑은 OT 진행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이 진행이 안 돼도 이 뒷부분은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알면 될 것 같아. 이해됐어?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별도의 질문이 따로 없으면 우리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 오케이.